하지만 과일이 친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곡류와 콩류를 통틀어서 곡물이라고 하죠. 그죠? 곡물. 이 곡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먹거리예요. 주식이니까, 예로부터. 그죠? 그래서 곡물 선택도 잘 해야 되는데, 이때 유용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지수. 들어보셨죠? 당지수입니다. 이 당지수는 통근류가 되게 낮아요. 통근류가 낮아요. 반면에 정제곡류는 당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분 함량 차이 때문이에요. 통곡류에는 미량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정제곡류에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콩류는 거의 다 당지수가 낮습니다. 미량 영양분에다가 지방,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콩류에 또 이제 섬유질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콩 중에서 특히 요즘 이제 렌틸콩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죠? 렌틸콩이 세계 5대 슈퍼푸드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질의 영양분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곡물은 아니지만 감자나 고구마 같은 서류를 평가할 때도 당지수가 유용합니다. 이 고구마는 비교적 저당지수에 속하는 반면에 감자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입니다. 고당지수 식품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우려되는 분이라면 감자 섭취에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과일 대표적인 자연식품인데요. 과일에 이제 대부분 당분이 적잖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과일은 이제 친건강식품에 속합니다. 왜? 다양한 미량영양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들 미량영양분이 당분의 유해성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과일이 친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칼로리 과잉 섭취에 우려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내당 능력이 떨어지는 과일 섭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일 먹을 때는 잘 씻어서 되도록 껍질째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스의 형태로 마시는 거는 좋잖아요. 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섬유질을 비롯한 여러 미량 영양분들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시중에 일반 주스 잘 보세요. 해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무척 많이 사용돼요. 그리고 과일을 선택할 때에도 혈당 지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혈당 지표 중에 그 당지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일의 경우에는 당지수보다는 당부하지수라는 또 다른 지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당지수는 과일처럼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식품에서는 지표의 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해요. 당부하지수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만든 지표거든요. 즉 당지수가 높더라도 당부하지수가 낮으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한 식품의 당지수나 당부하지수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대두 하면 이제 콩 중에서 노란콩 있죠, 그죠? 이 노란콩, 대두 자급률이 참 낮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7% 수준입니다. 7%. 그죠? 10%도 안 돼요. 시장에 나와 있는 대두는 거의 대부분 수입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대두는 수입산을 꺼리는 정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입 대두는 GMO, 즉 유전자 변형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거부 심리일 거라고 저는 봐요. GMO 농산물에 대한 유해성 논란은 그 해묵은 의제인데 해롭다느니 해롭지 않다느니 하는 주장이 이제 팽팽히 맞서온 지 꽤 오래됐죠. 지금은 이제 소비자의 개인 판단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맡겨진 상태라고 할까 이렇게 저는 보는데, 사실 여기서 GMO 농산물이 해롭다 해롭지 않다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만일 사전 예방의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라면 되도록 국산 대두를 이용하시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편하게 아무 대두나 수입 대두를 이용하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혹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예방에 동참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칙을 중시해요. 그래서 GMO 식품은 되도록 좀 피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이제 냉동 블루베리 같은 거, 냉동 감도 있죠, 또. 그런 냉동 과일들이 이제 무척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런 냉동 과일은 어떨까? 역시 개인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과일을 수확한 다음에 곧바로 급속 냉동시키기 때문에 영양분이 거의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요. 식품 보관법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냉동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한 가지, 냉동 과일을 해동하게 되면 그 제철 과일에 비해서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맛과 향미도 다소 손상된다는 점도 피할 수 없죠. 예. 이런 약점이 자신의 기호에 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냉동 블루베리를 비롯한 냉동 과일 저는 이용하셔도 좋다고 봅니다. 요즘 이제 대체당도 많이 언론에서 다루더라고요. 이 대체당이 이제 설탕 대신 쓰는 당 소재로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품 산업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거는 자이니톨 같은 거 잘 아시죠? 이런 당알콜류와 이제 아스파탐이나 스테비아 같은 거 이런 고감미도 감미를 드립니다. 이들 설탕 대체 소재는 설탕이 지닌 본원적인 유해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대체당 사용을 적극 옹호하곤 하죠. 실제로 가공식품 시장에 근래 들어 이런 대체당을 사용한 이른바 제로 제품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이런 대체당 사용을 극구 경계하는 또 다른 전문가 그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는 의견에도 뚜렷한 근거가 있어요.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대체당이 안고 있는 여러 유해성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당알콜류,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환원당류 같은 거 이런 거 당알콜류를 다 많이 먹으면 설사를 일으켜요. 합성감미료 같은 것들 고감미도 감미료가 되게 해당되는데 이런 거는 발암성이나 신경독성 같은 거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층을 변화시킨다든가 이런 부작용이 이미 보고되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 문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인슐린 친화성 소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왜 인슐린에도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경고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당은 설탕의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젊게 보이기 위해서 젊어지려고들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속노화가 이제 시대의 언어가 됐는데 이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 거는 아마 인류가 시구하는 불멸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화장품 물론이고 보톡스나 필러 같은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에스테틱 시장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무척 밝습니다. 그게 이제 젊게 보이려고 다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하는데요. 하지만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편의성에 매몰된 우리 식단입니다. 식단. 과도하게 가공한 초가공식품, 즉 정크푸드들로 채워져 있지 않은지요. 과학자들은 말이죠. 과학자들 동물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쥐를 사용합니다. 쥐는 보통 수명이 2년 정도 돼요. 이 2년이라는 기간 과학자들에게 무척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빨리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쥐를 빨리 늙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속노화예요. 이때 유용한 방법 중 하나가 정크푸드를 먹이는 겁니다. 부실식품을 먹이는 거예요. 이런 식단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동물 실험이 아주 많습니다. 미용산업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내 식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정크푸드를 멀리 하십시오. 노후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